함부로 도와주면 안 되는 이유 5가지. 우리는 다른 이들을 도와주는 것을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이는 분명히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도와주는 것이라는 행위에 대해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함부로 도와주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리고 왜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우리는 자비롭고 관대한 사람들이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도움이 실제로는 어떤 의미인지,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남을 도와주는 것은 때로는 그들에게서 자신을 빼앗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빼앗아 버리고 우리는 그들을 자기 능력이 부족한 존재로 만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남을 함부로 도와주는 것이 실제로는 어떤 의미인지,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할 이유들은 우리가 서로에게 더 나은 이해를 가져다 주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한 소중한 고민의 시작일 뿐입니다. 첫 번째로, 상호 의존성 증가입니다. 우리는 가까운 친구나 가족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도움이 지나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령, 우리 친구가 일을 잃었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는 그를 위로하고 도와주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 이력서를 작성해주고, 일자리를 찾아보며 도와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처음에는 참으로 친절한 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다 보면 그는 스스로 일을 해결할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도움을 줌으로써 그가 자기 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는 2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첫째, 그 친구는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게 되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둘째, 우리는 그에게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함부로 도와주다 보면 상대방은 자신의 자립성을 잃고 우리와 그 사이에 상호 의존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어려움을 겪을 때 상대방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약화시키고 오히려 그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돕는 것이 좋은 일이지만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되 너무 지나치게 개입하여 그들의 자립성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번째로, 성장의 방해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고 극복함으로써 성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 많은 도움을 주어서 그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게 되면 그들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수학 문제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우리는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 문제를 푸는 것이 친절한 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아이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 그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배우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를 직면했을 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됩니다. 그 결과 그 아이는 자기 자신에게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믿게 되고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장의 방해입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도움을 주어서 그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와주는 것이 좋은 일이지만 적절한 방식으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어려운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직접 힘들게 고민하고 노력하며 성장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너는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심어주고 그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도움이며 성장을 위한 소중한 지원입니다. 세 번째로, 허용 경계의 손상입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지나치게 되면 다른 사람의 경계를 침범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친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그를 도와주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도 없이 우리는 그의 일을 대신 해주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해줄게라고 말하며 강요하는 것은 우리의 선의로운 의도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대방의 허용 경계를 침범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실제로는 우리의 도움을 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기만의 방식과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 강요하고 강압적으로 도움을 주려고 한다면 그들의 개인 공간과 자유를 침해하게 됩니다. 이는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나는 내게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왜 그렇게 반대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강요하는 것은 상대방의 허용 경계를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우리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하게 되고 우리와의 관계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피하고 우리의 도움을 받아들이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도와주는 것이 좋은 일이지만 상대방의 허용 경계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우리의 도움을 받고 싶을 때에만 도와주고 그들이 자신의 공간과 자유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서로에게 더 나은 이해와 존중을 가져다 주며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로, 자신의 건강과 시간 손실입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지만 이것이 너무 지나치게 되면 당신 자신의 건강과 시간에도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은 친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마음이 아파질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바로 그 친구를 도와주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친구를 도와주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모두 그들을 위해 소모하고 자신의 욕구나 삶의 균형을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은 결국 당신에게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것은 당신의 건강을 해치고 자신의 삶의 만족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당신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느끼며 자신의 욕구나 필요를 무시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신은 밤늦게까지 친구를 위해 일을 해결하느라 자신의 휴식을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당신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피로가 쌓이면서 건강이 악화되고 그로 인해 더 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자신의 가족과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자신의 취미나 관심사를 즐기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신의 삶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고 결국은 자신의 삶의 만족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도와주는 것이 좋은 일이지만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건강과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욕구와 삶의 균형을 지켜야 합니다. 당신이 건강하고 안정된 상태에서야 비로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으며 더 나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자신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비효율성과 지속성 문제입니다. 너무 많은 도움은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지속성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친구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 자주 그들을 지원해 줍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당연한 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은 그들에게 필요 이상의 도움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 결과 당신은 자원과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더 나은 방법으로 그들을 지원할 수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비효율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지속적인 도움은 그들이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항상 도와줄 것이라고 기대하며 자신의 노력을 게을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쁜 상황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예상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한번 도와준 것이 기대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도 당신에게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당신은 한번 도와준 친구가 다시 또 도움을 요청하고 그 다음에도 또 요청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속성 문제는 당신과 그들 사이에 예상치 못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도와주는 것이 좋은 일이지만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되 너무 지나치게 개입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 자신의 자원과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예방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단순히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자립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더 나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이들은 도와주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지나치게 되면 상대방과 자신에게도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함부로 도와주는 것이 단지 상대방을 의존적인 존재로 만들고 자신의 건강과 시간을 희생하는 것은 의미 없는 일임을 깨달아야 하며, 더 나아가 우리의 도움이 상대방의 성장을 방해하고 지속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절한 균형과 자기 개발을 위한 여유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함부로 도와주는 것이 아닌 올바른 방법으로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허락을 받고 그들의 경계를 존중하며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도움일 것입니다. 함부로 도와주는 것이 아닌 올바른 도움으로 우리는 서로에게 희망과 격려를 주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